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떼 주식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지속해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자, 토요일 저도 방송국 출근을 하는데 오늘 오후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참 놀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날씨가 좋은 만큼 좀 떠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날일수록 방심하지 않고 공부하는 자만이 또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에스프레소와 같은 쓴맛만한 시장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죠. 오늘도 라떼 주식 2부에서도 부드러운 라떼와 같은 종목과 시장 전략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라면서 2부에서는 진짜 주식과 함께합니다. 네, 진짜 주식 백강원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인데 정말 참된 정보와 참된 종목만을 제시해드리는 멘토님이시죠. 오늘도 쓴소리가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과거에 좀 얽매여서 내가 마음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 내가 그러한 성향이라서 잊지를 못한다 하시는 분들까지 Go to the future, 함께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저희 긍정적인 조언들, 긍정적인 종목들만 제시해 드릴 거니까요. 자신 있게 백광훈 멘토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 시간 이외의 멘토님을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빠르게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는 1부와 2부 시간이 충분했지만 이제는 5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QR코드 폰카메라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 터치하고 입장하시거나 문자 샵 3989번, 샵 3989번 2부에서는 진짜 주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 라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진행하는 방송인 만큼 챙겨보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어디 떠났는데 또 라떼 주식 챙겨봐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알투님도 갱소 챙겨보고 있다고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또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너튜브에서 팍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라떼 주식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꾸준하게 수익률도 우리 백강원 멘토님께서 기록해주고 계시는데 그 리뷰하는 시간 여러분들 또 재방송으로 보실 수 있는 방법 중에도 하나니까요.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강원 멘토님 또 모시기 어려운 분이시죠? 이 부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백강원 멘토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좀 봄이 오음을 느끼고요. 다만 국내 시장에도 봄이 좀 왔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는데 네. 물론 최근에 따뜻한 훈풍이 불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완전한 봄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지금 뉴스나 이슈에 휘말려서 지금 상승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상승장 아니고 그냥 반등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제가 이런 자세한 얘기들은 잠시 후에 디테일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에 잘 사질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달리는 말에 올라타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우리 백가오 멘토님께 혼납니다. 네, 오늘 알짜배기 정말 두 종목, 무료로 드릴 종목 두 종목이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이 시간이 끝나면 무료 입장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방송 중에도 전략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평일에 대한 빠른 순환매 섹터장의 전략이 더 중요하겠죠. 폰 드시고요. 기본 카메라 드시고 QR코드 사람 사진 찍듯이 화면에다 들이대시면 주소가 뜹니다. 자, 클릭하고 입장하시거나 문자 같은 경우에는 샵 3989번, 샵 3989번 진짜 주식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십니다. 550명.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오늘 종목까지 시원하게 전략들 무료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종목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또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봐야겠죠. 멘토님 어떤 이슈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제가 저 아시는 분 알겠지만 제 시황 얘기 안 좋아하거든요. 그거 어차피 좀 시간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다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섹터군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게 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바이오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얘기 좀 드렸습니다. 네, 바이오 많이 섹터에, 올랐어요. 그렇죠. 멘토님. 사실 저희 진짜 주식 팀에서 공개했던 게 한국 BNC도 있었고 맞아요. 유바로직스도 사실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바이오 섹터의 봄날이라고 이슈를 좀 잡았는데요. 일단 바이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되죠. 잘 아시겠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거는 AI 반도체.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요. AI 반도체는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동반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던 게 바로 바이오 섹터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타자순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게 되면 바이오도 많이 올랐죠. 바이오 많이 올랐는데 AI에 대비했을 때는 절반 정도의 상승밖에 안 느껴지죠. 왜냐면 AI 반도체가 먼저 움직였으니까요. 바이오 일단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는데 그러면 왜 올랐냐? 그걸 좀 몇 가지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바이오 대장이라고 하면 알테오젠이 있고 또 HLB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목이 이슈하고 함께 상승이 나왔어요. 뭐 독점 계약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또 레고캠바이오 미국 아마케에서 파이프라인을 발표하겠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 드리면 이거 이슈 있잖아요. 이슈가 꼭 나와서 상승한 게 아니에요. 뭐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나옵니다. 그냥 뭐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슈가 쏟아져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이슈에 반응하는 것도 있고 이슈에 반응하지 않는 것도 있단 말이죠. 물론 그것도 판별하는 것도 실력이긴 한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근본적으로 갔을 때 이슈에 반응한다는 것, 그것은 매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고 매수세가 몰린다는 것은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왜 관심 갖냐? 그러면 결국엔 두 가지 이유로 압축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는 건데 두 가지 이유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바이오 섹터는 강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강한 sek터 중에 하나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 시절 생각을 해보시면 엄청났던 종목들이 많죠. 전설적인 종목들, 뭐 신풍제약, 하다못해 뭐 진원생명과학 등 엄청난 10배 이상 가까이 갔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CGN도 비롯해서. 맞아요. 사람들이 각인이 됐어요. 뭘 각인이 됐어요? 바이오는 엄청나구나라는 게 각인이 돼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한때 우리 증시를 견인했던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는 쉽게 끝나지 않을 섹터입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강한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반응을 보이니까 뒤늦게 매수세가 계속 붙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상승한 원리가 뭐예요? 매수세가 나오니까 올라가고 매수세가 나오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매수세가 붙지 않고 1차 파동으로 끝난 거였으면 바이오가 지금은 여러분들 이미 상승했다 꼬꾸라졌겠지. 그 섹터가 힘이 없었다면. 근데 안 죽잖아요. 사실 저희가 한국BNC랑 유바이오직스도 계속 공개했을 당시에 물론 방송에서 늦게 공개했지. 근데 이미 저희 한 달 넘게 더 전에 공개했었어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왜 계속 올라가요? 그만큼 관심 갖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사실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내 증시에 저PBR 정책을 하게 됩니다. 저PBR 정책. 그럼 저PBR하고 무슨 관계예요? 관계 없어요. 관계 없는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바이오하고 저PBR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저PBR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우리 국내 증시에 매수세가 붙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빼고. 어디가 붙어요? 기관하고 외인이 매수세가 붙기 시작을 한다니까요. 잘 보세요. 기관하고 외인의 자금이 매수세가 붙기 시작을 하니까 국내 증시도 점점 더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고 매수세가 붙기 시작을 하니까 소외됐던 모든 섹터들이 점점 동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무거운 현대기아차 보세요. 얼마나 올랐나. 지금 금융 관련주 보시라니까요. 그 10조가 넘는 무거운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 주가를 지금 견인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와요?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 정부 정책으로 저PBR 정책을 하네. 우리 증시를 살리려고 하나 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그럼 나도 이제 사봐야지 하는 일반 개인들의 매수세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관, 외인, 개인 이 3대 매수세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물론 여러분들 항상 거꾸로 하지. 거꾸로 해서 손실 보겠지만 정상적으로 지금 시장을 봤을 때는 드디어 제가 원했던 반등의 시장이 조금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상승장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상승장은 아니고요. 제가 원했던 건 반등이 나오길 기다렸었는데 드디어 반등이 나오는 것 뿐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관, 외인 그리고 개인까지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점점 더 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했던 섹터가 먼저 강하게 올라가는 것뿐이다. 그럼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 포인트가 뭐예요?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이거 세 개로 몰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엄밀히 말하면 바이오 자체의 호재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매수세가 붙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멘토님, 알테오젠 역시 올해만 해도 100% 넘게 올랐고 또 이외에도 뭐 시노펙스, 바이넥스,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도 기록을 네. 했거든요. 저는 지금은 좀 고점이 아닌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앞으로의 전망을 또 이렇게 봄날이라고도 표현해 주신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네. 사실 뭐 앞으로 이제 시작입니다가 아니에요. 한 파동 더 남았던 거지.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바이오가 달릴 겁니다. 그게 아니고 다만 엄밀히 말하게 되면 네. 예를 들어 이런 포인트가 있겠지. 로봇이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가 왔어요. 로봇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첫 번째가 AI 반도체, 그다음 두 번째가 바이오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로봇인데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로봇으로 오는 지금 중간 단계에 굳이 얘기하면 바이오가 중간에 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내 시장은 한정적인 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섹터가 동반으로 못 올라가잖아요. 바이오도 물론 많이 올랐죠. 근데 아직까지 로봇으로 수급이 넘어가기엔 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오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 파동 더 남았다는 것 뿐이에요. 한 번 더 상승이 강력하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AI 반도체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씩 주가가 꼬꾸라지려고 하고 있죠. 네. 수급이 점점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수급들은 어디로 가요? 로봇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바이오도 한 파동이 끝나면 두 번째로 점점 더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 그럼 나중에 봤을 때 어떻게 돼요? 로봇주는 지금 로봇주 잘 보시면 네. 바닥을 다지고 있다가 한때 크게 상승했죠? 바닥을 다지고 있다가 서서히 지금 고개가 드는 순간이라고요. 그러면 이 AI 반도체 수급들이 몰리면 점점 더 상승할 것이고 바이오가 한 파동 남았으니까 끝내고 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로봇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바이오가 이제부터 시작이라가 아니라 한 파동 더 남았던 것 뿐이에요. 냉정하고 냉철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냥 한 파동 더 남았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AI 반도체는 누가 봐도 고점이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쉽게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니까요. 맞아요. 네. 그러면 목적 가리기가 보세요. 중요하죠. 로봇주를 들어가자고 하니 너무 바닥이라 무서워서 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언제 올라갈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뭐예요? 파이오래니까요. 물론 뭐 몇 가지 섹터가 있죠. 뭐 초전도체도 있고 뭐 몇 가지 섹터들인데 그것들은 그냥 단기적인 거고 결국 대세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매수세가 몰릴 수 있는 섹터가 뭐냐라고 봤을 때는 바이오밖에 없다. 바이오의 마지막 한 파동 일으킨 다음에 여러분들 물리게 하고 똑똑한 기관 외인들 그 사람들 어디로 가요? 로봇으로 담고 있다니까요. 왜 이렇게 공감이 되죠? 네,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게 항상 네. 이슈 나오고 사면 항상 고점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지금 시장이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고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 뭐 제가 늘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국내 시장에서 어디에 투자하냐고 맨날 물어보시는데 제가 뭐 안 좋은 게 아니라 국내 시장 안 좋아하는 게 그냥 냉정하고 솔직하게 얘기 드려요. 국내 시장 하지 말고 미국 시장 하라고. 그냥 테슬라 사갖고 10년 묵혀두시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왜냐면 국내 시장은 비상식적인 시장이고 단타 뛰기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요즘 종목 보시면 뭐 잘 알겠지만 올라갔다 그냥 내려가잖아요. 그냥 빨리 내려가잖아요. 왜 빨리 내려가요? 왜 빨리 올라가고? 마음이 급해지니까 사람들이 단타 뛰게 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팔아제끼는데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금도 한정적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바이오 뭐 봄날이다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한 파동이 남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 공영방송인데 여러분들한테 바이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한 파동이 남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되고 그 내용들은 제가 우리 노란 톡방에서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 짚어봤고요. 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만큼 그에 대한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뭐 강세 굳히기에 돌아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고점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이렇게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또 선취매할 수 있는 종목들을 따로 추가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슈는 참고만 하시고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종목이나 무료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 예상에 로봇 관련 섹터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진짜 주식 궁금하다. 우리 백강훈 멘토님 또 단타로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안겨주신 멘토님들 중에 한 분인데 팍스탁에서 야심차게 모셨던 만큼 여러분들 자 지금 550명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이유가 있겠죠? 빠르게 들어오세요. 자, 폰에서 기본 카메라 켜시고 이거 QR코드 사진 찍듯이 화면에다가 들이대시면 그냥 자동으로 주소가 뜹니다. 그걸 터치하고 입장하시거나 문자 활용하셔도 좋아요. 두 번째 참여 방법입니다. 샵 3989번, 샵 3989번 진짜 주식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라떼 주식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저희 박스경제TV에서 또 야심차게 준비한 방송이죠. 팍스탁이라고 너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우리 백강훈 멘토님이 이렇게 매주 진행해 주신 방송들 재방송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최근 업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어떠한 종목들의 수익률이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까지 내용들 재확인 가능하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다리던 첫 번째 종목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앞서서 또 시황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중요한 내용일까요? 네, 로봇 얘기 좀 해볼게요. 로봇 네.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은 굳이 얘기하면 로봇이 봄날이 오는 거죠. 로봇주가 봄날이 온 건데 빠르게 좀 볼까요? 지금 이슈가 점점 나오고 있죠.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을 출시한다. 그리고 LG전자가 AI 기반의 개발 스타트업 베어 로보틱스에 투자를 단행했다. 800억 규모로.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로봇 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저는 이 이슈가 사실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점점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게 이건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쳐볼게요. 집을 질 때 바닥을 탄탄하게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 물렁물렁한 흙바닥에 집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정말 오밀조밀하고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금 로봇주들 보게 되면은 바닥을 정말 탄탄하게 다지고 있는 모습이 계속 보이게 됩니다. 이슈가 나왔는데 왜 안 움직이죠? 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다시 얘기 드리지만 지금 나오는 이슈는 바닥을 다지는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이슈가 끝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정말 끊임없이 로봇주 이슈는 끊임없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주가가 이슈가 나왔을 때 크게 반응할 때가 올 거예요. 이슈가 나왔을 때 크게 반응할 때가 올 거라고요. 그때가 언제예요? 바이오 무너지고 AI 조정받고 그때 모든 수급은 로봇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항상 시장은 순환을 합니다. 순환을 해요. 지금 AI 반도체가 시도를 했었고 두 번째가 바이오, 그 다음에 로봇으로 순환을 돌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미리 준비해야 된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었고요. 잠시 후에 제가 공개하려는 로봇주 바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굉장히 훈풍에 대한 내용을 앞서서 말씀 주셨던 만큼 이렇게 정리를 전체적으로 도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엔젤 로보틱스로 또 로봇주 전반 수급이 몰릴까에 대한 많은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사실 굉장히 많이 몰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 따상도 보고 있어요. 정말요? 왜냐하면 이거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엔젤 로보틱스의 이슈에 반응해서 지금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분석을 할 때 이슈도 분석을 해야 되고 시황도 분석해야 되고 차트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 더 해야 돼요. 심리도 분석을 해야 돼요. 그게 뭘 뜻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포인트가 되겠죠. 엔젤 로보틱스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왜 움직여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되니까 왜 움직여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매수세가 붙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장할 때가 되기까지 시간도 있지만 그때까지 로봇 관련주들의 이슈가 정말 엄청나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로봇주들은 대부분 보면 다 한 차례 크게 상승하고 나온 상황이에요. 네.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미 한 차례 크게 상승하고 지금 조정 단계잖아요. 그렇죠. 물론 전 눌림목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로봇주는 한 번씩 다 상승했으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에 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전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상승이 크게 났을 때 움직이지 않았던 뭐 생뚱맞은 로봇주들이 새롭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본전 심리. 다른 종목 많이 올랐으니까 나는 안 올랐던 이 로봇주 해야지라는 심리가 강한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지금 관심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대장주는 뭐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상장을 하게 됐을 당시 보게 되면 저는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도 우리 노란 톡방에서 디테일하게 얘기 드릴 것 같고요. 중요한 얘기 바로 종목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이게 맞아요.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그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라는 거 이거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지금 말이 빨라지는 것도 너무 시간이 한 3시간 해야 돼요. 3시간.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보면 이렌시스를 일단 공개할 거예요. 이렌시스는 사실 제가 한번 공개했었던 종목이고요. 엄청나게 네.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100% 넘었었어요. 자, 볼게요 한번. 비대, 로봇 청소기, 전자레인지, 세탁기,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오일 댐퍼 및 감속 모터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사실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리고 국내 시장 점유율이 무려 80%다. 굉장히 높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렌시스에 제가 공개하는 결정적 이유가 삼성하고 좀 관련줄이 엮여 있습니다. 보핏 있잖아요. 여기 감속기 공급해요. 감속기. 누가? 이렌시스가. 그럼 감속기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치면 관절이죠. 관절이기 때문에 네. 지금 AI 시대가 확장이 됨에 따라서 최근에 또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AI가 부여된 로봇은 활동성하고 확장성이 그만큼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쵸. 감속기 시장의 확장성 또한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속기 우리가 중요시하게 보는 겁니다. 일단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거에 답이 나온 거 이게 끝이에요. 다른 거 안 봐.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뭐 이렌시스 매출이 그거 따지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보핏이 나오는데 거기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더 이상 안 찾아도 돼요. 보핏은 뭐냐? 보행 보조를 하는 로봇이다. 그래서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큰 향방에 대해서 상승할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시황적인 얘기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뭐 검색하면 다 나오기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기술적 분석 얘기입니다. 그렇죠. 기술적 분석 얘기 바로 좀 해볼게요. 네. 자, 보시면 이렌시스의 주봉상의 모습입니다. 꽤나 올랐네요. 많이 올라갔죠? 네. 많이 올라갔는데 무섭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죠? 근데 네. 제가 좀 얘기를 해드려 보면 자, 보세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은 주봉으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출발 가격대가 얼마예요? 대략 뭐 2,000원이라고 쳤을 때 지금 뭐 9,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4배가 넘죠, 상승률이.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기술적 분석으로 했을 때는 엘리엇 파동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엘리엇 파동 다 알죠? 엘리엇 파동 뭐 1파, 2파, 1, 2 그리고 3파. 3파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예요? 지금 조정 단계에 4파. 그리고 마지막 한 차례가 더 남았겠죠. 이 모습은 일봉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일봉하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일봉의 모습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사실 이렌시스는 상승을 좀 일어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로봇 관련주 중에서 제일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삼성하고 관련주를 엮이게 되면서 반응을 좀 보였다는 건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이렌시스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렌시스만 유일무이하게 이런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로봇 관련주로 갑자기 엮이게 되면서요.
이때 당시 여러분 뭐 삼익도 있지만 이거는 뭐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이렌시스만 봤을 때 이렌시스는 2월 달에 수직 상승하는 것처럼 지속적인 상승이 일어났어요. 이때 가격이 얼마입니까? 거의 5,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2주가 되는 시간 동안 무려 2배 가까이 올랐으니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마 매수세가 붙었다고 해서 이렇게 올랐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렌시스는요. 여러분들 로봇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로 먼저 움직였던 것 뿐이에요.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두산 로보틱스 아닌가요? 네. 레인보우하고 두산이 대장주는 맞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시장에서 상식을 찾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보세요. 이렌시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니까 레인보우하고 뭐 두산은 더 가겠지 하고 레인보우하고 두산 매수하는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그냥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제자리 걸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시장이 오른쪽이라고 하면 그 오른쪽인 거예요. 자꾸 묻고 따지지 말라니까요. 왜 기존의 대장주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시간에 들어가야지 왜 그걸 왜 따지고 있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이 지금 대장주로 1인시스를 정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말이 뭐예요? 개인들이 이걸 올린 게 아니라니까요. 설마 개인들이 올랐으면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개인들이 올라서 이렇게 매수 수익이 나는 거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다 떼부자 돼 있지. 다 그냥 매수세 좀만 붙으면 올라가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기관하고 외인 수급은 이렌시스를 2월 달에 대장으로 정했고요. 2월 달에 올라간 것 뿐이에요. 이때 당시에 진입했던 사람들 무조건 수익 봤다니까요. 무조건. 쉼없이 올랐잖아요. 쉼없이.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 그러면 이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자 보시면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눌림목이 나왔는데 이 기간을 보세요. 2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계속 눌림목의 구간이 있다 약상승이 나왔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 보세요. 이 상승이 나왔을 때 시기를 보세요. 최근이잖아요. 최근 2월 달 말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3월 중순까지 기간을 보세요. 2주 동안 기간을 보시면 이렌시스만 움직였어요. 로봇주 중에. 이렌시스만. 이해되세요? 이 말이 뭐예요? 이렌시스만 움직였었어요. 근데 2월 이때 당시 엄청난 상승을 보였을 때도 보게 되면 이렌시스만 이거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표라고요. 지표. 이렌시스가 굳이 얘기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로봇주 중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지표가 됐다고요. 지표가. 이렌시스가 움직이고 이만큼 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 실제로 제가 목요일날 쌈장에서 두산하고 레인보우 얘기 들었는데 그때 어떤 금요일날 시장 어떻게 됐었어요? 레인보우도 갑자기 고개 들기 시작하고 두산도 갑자기 고개 들기 시작하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레인보우하고 두산이 움직여서 이렌시스가 움직인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렌시스가 시장에서 로봇주 대장주격으로 먼저 움직이고 있다. 고로 이제 로봇주들도 서서히 고개를 들 것이다가 되는 거겠죠. 레인보우하고 두산이 대장인데 왜 늦게 이런 거 쓸데없는 시간 따지지 말고 이렌시스를 언제 공략하지를 생각하시라니까요. 먼저 움직이고 있으면 묻고 따지지 말고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이상한데 거기 괜히 꽂혀갖고 그럴 시간에 그냥 공부하시라니까요. 공부를.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 분봉으로 보면 되게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어떻게 움직일 것 같나요? 여러분들 우리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이거 전고 돌파됩니다. 다시 얘기 드릴까요? 지금 1시 29분이고요. 제가 이거 실시간 방송을 속일 수가 없는데 이거 전고 돌파 될 겁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엘리엇 파동의 마지막 5파가 나올 거예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갑자기 올라가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아직도 바이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AI 반도체 섹터가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때 당시로 엄청난 상승이 나오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올라가요? 어떻게 서서히 눌림을 줬다가 다시 올라가겠지. 그럼 이 모습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쌍바닥이잖아요. 쌍바닥. 이게 쌍바닥이 아니라고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이렇게 꼭 나와야 쌍바닥이 아니라니까. 거꾸로도 나와요. 거꾸로도 나와요. 거꾸로. 그리고 아주 작은 엄청난 큰 쌍바닥도 나와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선입견 갖고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로봇주가 지금 태동을 보이기 바로 그 직전의 순간이고 나는 눌림목에 잡아서 수익을 내야겠다. 이거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럼 언제 들어가요? 7,800원. 목표가 뭐 9,000원 10,000원이고 손절가 6,000원인데 이거 보지 마세요. 뭐 의미 없어요. 뭐 왜 봐 이거. 어차피 의미 없는 거고. 네. 왜 그러냐면 시장 안 열렸잖아요. 시장 안 열렸는데 아니 시장이 안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앞으로 예상을 어떻게 해요? 제가 움직여야 예상을 하는 거지. 그거 아세요? 제가 전략적 대응을 공개하는 것도 장중에 공개해요. 우리 노란톡방에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가질 것이고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 이 내용을 장중에 공개한다고요. 제가 장 끝나고 공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이 멈췄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어떻게 알아? 멈췄는데. 아니 행동이 이렇게 움직여야 내가 오른쪽에 가격 예상을 할 거 아니에요. 멈춰 있는데 어떻게 맞춰? 의미 없다는 게 의미 없다니까. 근데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또 그냥 너 이거 방송 안 봐 또 안 보고 그냥 또 그냥 유튜브 띡 올라오는 거 이렌시스 들어갔다가 내가 눌림 나온다고 했는데도 그 듣지도 않고 그냥 진입해갖고 내려가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그러면 제가 고혈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게 자꾸 안 나는 것 같아요. 약을 제가 끊을 수가 없는 게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시고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갖고 뭔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 얘기를 해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 상황을. 제가 대화하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 얘기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여기에 7,800원이라고 제가 공개했다고 해서 이거에 국한되지 마시고 입장하셔갖고 진정한 의미의 그럼 우리가 언제 진입해야 되는지 이야기는 노란 톡방에 월요일날 장 시작하고 제가 분석 내용 공개할 테니까 꼭 입장 바랍니다. 네. 백강훈 멘토님과 말 그대로 go to the future, 미래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진짜 주식 2부와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종목 시원하게 오픈해 주셨습니다. 이렌시스 전략까지 말씀 주셨는데 오파동 갑니다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굉장히 많은 분들 들어오셨는데요. 자, 1시 50분까지만 무료 입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렌시스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있었죠. 삼성 웨어러블 로봇 보핏 하반기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사실 로봇 관련 종목들은 지난 하반기부터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좋지 않더라도 굉장히 잘 가던 섹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힘이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뭐 호재, 재무, 차트 다양하게 보지만 그런 것들이 다 받쳐준다고 해서 종목들이 잘 가진 않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백강훈 멘토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묻고 따지지 말고 오늘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 자, 들고 계시는 폰에서 기본 카메라 키시고 QR코드 들이대시면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 들어오셨어요. 저희가 한 520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553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 터치하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과 또 함께 하시면서 백강훈 멘토님의 잔소리도 듣고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신다면 샵 3989번, 샵 3989번 2부는 진짜 주식입니다. 손가락 운동만 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종목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잠시 돌아와서 2부에서는 또 백강훈 멘토님의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좀 공개할게요.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일단 두 번째 종목은 세코닉스입니다. 세코닉스. 좀 의아한 분들도 있을 텐데 세코닉스의 이야기를 좀 바로 해볼게요. 어떤 기업이냐?
광학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촬영용 카메라 렌즈 모드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좀 중요시하게 봤던 부분이 광학렌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포인트인데요.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XR, 최근에 애플의 비전 프로 알고 있으시죠? XR의 핵심 부품인 저반 렌즈 기술을 갖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AR 글래스 업체인 뷰직스에 이 모드를 공급한 이력이 있다.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하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 부분을 딱 살펴봐도 이 광학 렌즈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지를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이 광학 렌즈 기술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얘기 좀 볼게요. 실제로 최근에 XR 헤드셋 비전 프로가 출시가 되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때 당시 세코닉스가 큰 상승은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단은 애플의 비전 프로를 시작으로 시장에 파문을 일으켰죠. 아, 이런 새로운 또 섹터가 생겼구나라는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뭐 메타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XR 관련 사업들을 계속 확장하고 있고 영위하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남아있는 호재성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또 제가 광학렌즈를 갖고 있다는 게 또 중요 포인트였는데 가장 이 포인트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는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VR 제품에 실제로 광학용 렌즈를 공급한 바가 있어요. 예, 기존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에 XR을 출시할 때를 대비해서 당연히 세코닉스 또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 이 점이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XR 시장 자체가 뭐 연간 66%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상승 모멘텀 또한 충분하다. 이 점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보시면 재료는 준비가 돼 있죠. 이슈는 준비가 돼 있고, 그럼 중요한 포인트가 현재 기술적 분석의 내용을 또 봐야 됩니다. 바로 좀 공개해 볼게요. 자, 세코닉스의 주봉의 모습인데요. 주봉의 모습만 딱 여러분들 봤을 때는 뭔가 되게 복잡하고 어지럽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건지 정확히 이제 인지를 못 하실 텐데 제가 선을 좀 그어볼게요. 선을 좀 그어보시면 지금의 상황이 정확히 인지될 겁니다. 자, 최초의 반등이 상승이 시작하기 시작점이죠. 이 부분이죠. 이거 선을 그어볼까요? 어디예요? 지금 위치가 그 상승하는 그 시작점의 위치에 있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밑으로는 전혀 내려가질 않네요. 그렇죠. 왜 안 내려가냐? 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점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주봉을 좀 짧게 잡아서 그러는데 이 뒷내용까지 만약에 더 넓게 보게 되면은 이게 바닥이에요. 바닥. 그 전에도 지지했던 바닥입니다. 바닥이 어디예요? 5,000원 부근입니다. 지금 쌍바닥이 또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쌍바닥이 네. 나왔죠. 사실 쌍바닥은 특정 현상을 뭐 야기하긴 하는 건데 모양은 다 다릅니다. 여기서 만약에 쌍바닥 찾게 되면 어디가 나올까요? 뭐 이게 될 수도 있고 넓게 보면 이게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바닥 구간인 건 확실하고 바닥 구간에서 얘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5,000원 바닥 여기잖아요. 보시면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이게 박스권이잖아요. 보시면. 제가 얘기 드리지만 이 과거는 안 봐도 돼요. 과거는 안 봐도 됩니다. 과거 보지 마시고 네.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보시라고요. 이것만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제가 더 크게 그려볼까요? 그러면 이게 또 혼동이 오실 수 있으니까 제가 크게 그려볼게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걸 이해시키려면 제가 강의를 되게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보세요. 자, 제가 선을 그어볼게요. 선을. 지금 박스권이 그려졌잖아요. 여러분들. 네. 박스권이 그려지고 나서 중간 미들라인까지 그려볼게요.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보이세요? 또 이것 때문에 안 보이시나요? 보시면 보이세요? 지금 이거 뒤에 보지 말고 이것만 보라니까 이것만 봤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 박스권 상단은 12,500원이고 박스권 하단은 5,000원이구나. 그럼 지금 주가는 미들라인, 중간 라인을 돌파하기 직전이구나. 보이세요?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박스권 상단을 유지했던 게
2020년을 기점으로 박스권 하단을 찍고 상단을 유지하고 지금 다시 하단으로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왜 하단에서 움직여요? 왜 하단에서? 그만큼 이슈가 없었기도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가격을 바닥권에서 매집을 해야 되니까 매집을 하는 거예요. 매집할 때 특징이 뭐예요? 박스권 하단에서 거래량이 터진다. 설마니 이 하단 부근에서 여러분들은 안 샀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제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누군 사요? 여러분들보다 발 빠른 사람들. 기관하고 외인은 계속 사고 있다니까. 보이세요? 계속 사고 있다고요. 거래는 왜 터져요, 그러면? 거래는 왜 터져요? 지금 이슈도 없는데 애플 비전 프로 나왔고 삼성 XR 공급 이력이 있는데도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거래량 왜 터져요? 준비하는 거라고.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요. 또 다른 이슈하고 함께 올리는 걸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내용은 일봉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일봉이에요. 일봉은 또 다르죠. 일봉 또 더 복잡하게 느낄 수 있겠는데 그렇게 안 느껴도 되고요. 지금 요 상황만 보면 돼요. 상황만. 최근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23년도잖아요. 지금 23년도 들어서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나왔던 게 지금 최근에 24년도 1월 달부터 갑자기 엄청나게 터졌다고요. 갑자기 엄청나게 터지고 어떤 모양이냐? 자, 보세요. 이게 24년도잖아요. 24년도. 여기서 이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피뢰침.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그리고 밑에 보니까 거래량도 터졌네. 거래량 터지고 터졌네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했을 때 느꼈던 거. 매집봉. 이게 매집봉이라니까요. 왜 매집봉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매집해요?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아니 왜 올렸다가 왜 내려요? 올렸다가 왜 내릴까요?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저점에 사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 돈 벌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려야 간다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갑자기 여기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슈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려니까요. 슈팅이 갑자기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과연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매집 과정이 없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지. 왜? 물린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몇 년입니까? 이게 몇 년이야 이거. 거의 2년이 넘어요. 2년 동안 물려있는 사람들이 2년 만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매도 안 되니까요. 물량을 던지겠지. 그러면 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매집이라는 정의는 물론 물량을 모은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악성 매물을 해소하는 것에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악성 매물이 해소가 돼야 이 사람들이 다 없어져야 올라갈 때 쉽게 올라간다니까요. 매도한 사람들이 없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 피뢰침이 나오는 것은 결국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급하게 올렸다가 급하게 빼는 것은 이 악성 매물대를 해소하기 위함이고 이 첫 번째에도 매도하지 않았던 그 강력한 홀더들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세코닉스 믿을 거야. 올라가겠지. 또 종목이랑 사랑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또 나는 주구장창 한 5년 갖고 있을 거야. 이런 사람들을 포기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상처를 줘야 돼요. 어떻게? 들었다 놨다 해야지. 아니야, 다음엔 갈 거야. 또 기다려. 들었다 놨다 하면 이제 못 견디거든. 왜? 지금 바이오 계속 치고 올라가고 AI 반도체 치고 올라가고 나만 괜히 소외된 것 같고 박탈감 느끼고 다음번에 올라가면 내가 반드시 판다. 올라갔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다 판다니까. 이 행동을 무려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몇 번. 그럼 뭐예요? 지금 웬만한 악성 매물대는 해소가 거의 다 됐다. 그래서 세코닉스가 2월 달에 애플 비전 프로가 발표되고 나서 강력하게 상승을 못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악성 매물대가
주봉으로 보면 다 보이잖아요. 몇 년이 이거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24년 5년이래. 5년 동안 얼마나 많이 물렸어.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못 올라가지. 못 올라간다니까요. 이거 주봉으로 디테일하게 보면 여기 계속 미들라인 중간 라인을 돌파했다가 안 됐다가 돌파했다 안 됐다가 이 시도가 계속 나온다고요. 미들라인을 못 올라가 이거 중간 라인을 뚫지를 못해요. 왜 못 뚫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매도하니까 올라가려다가 내려가고 매도세 때문에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제 분봉으로 나왔을 때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는 건데 마치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냐. 제가 또 이거 제가 박스권 그려볼게요. 그럼 또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럼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냐. 보세요.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다. 보이세요?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다. 기가 막히게 상승형 박스권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출발 준비하는 거예요. 출발 준비. 악성 매물대도 해소시켰겠다. 매집도 잘 됐겠다.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해야겠지. 서서히 출발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전부 다 바이오, 그다음 AI 반도체를 다들 관심을 갖고 있어요. XR 관련주들한테는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진입을 해야 되냐. 나는 중장기로 좀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멘토님 빠른 건 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일 특성상 아침에 잠깐 볼 수밖에 없어요. 저녁에 잠깐 보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바로 이런 세코닉스 같은 종목입니다. 세코닉스는 이슈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매물대를 소화를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박스권 하단에 와 있잖아요. 보시면은 박스권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키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번에는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럼 왜? 시장이 또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 포인트입니다. 빨리 얘기할게요. 이런 거죠. 시장이 점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매수세가 붙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꼭 바이오나 AI 반도체 쪽, 로봇주 쪽으로만 붙는 게 아니라 시장에 매수세가 붙는다는 것은 세코닉스 기업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도 서서히 진입을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이슈가 남아있고 시장이 받쳐줄 때 이때가 아니면 가야 될 때 가야 되는데 이때가 아니면 언제 올라갈지 모른다고요. 이해되셨죠? 갑자기 생뚱맞게 로봇주가 대세를 이루고 있을 때 XR이 나오면 가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아니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진입을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언제 진입하냐? 7,600원, 9,000원, 뭐 10,000원, 6,000원인데 마찬가지로 보지 마시고 우리 노란 똑방에 입장하시게 되면은 장이 시작하기 전에 장 시작하고 나서 전략적 대응 얘기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이렌시스 포함해서 두 번째 종목 세코닉스까지 이렇게 전략들 세워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호재와 여러 가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시장이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기술적 분석으로 꼼꼼하게 봐주셨는데요. 일단은 매물봉이 굉장히 포착이 되는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또 전략들 세우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고 저점을 내어줄 때마다 들어가는 것이 또 쉽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또 빠른 순환매 섹터 속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전략들을 세우는 게 어렵습니다. 그만큼 백강원 멘토님께서 매주 이렇게 관리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지만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조금 더 꼼꼼하게 도움 받아보시면서 개개인 종목에 대한 전략들까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 50초 남았습니다. 무료 입장 시간 50초 남았으니까요.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고 입장하시거나 문자 샵 3989번, 샵 3989번 이렇게 진짜 주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라떼 주식 2부 소식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종목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